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맺은 4년 계약의 마지막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4년 김하성 선수는 현재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김하성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왔던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MLB의 트레이드 시장 종료일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트레이드 시장 마감일 전까지 트레이드가 100%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드리스의 순위 경쟁 때문입니다. 파드리스는 현재 내셔널 서부 2위를 마크하고 있고 와일드카드 진출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주전 유격수를 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자원의 미지수인데요. 김하성을 트레이드로 내준다면 주전 유격수로 써야 할 젠더 보가치의 폼이 미지수입니다.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샌디에고가 리그를 접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셀링 구단이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딱히 마땅한 트레이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FA 계약 마지막 연차에 현재 성적이 막 미친 것도 아니라서 받아올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아 득실을 따졌을 때 딱히 트레이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따라올 질문이 생기죠. 지금 논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과연 그럼 김하성은 재계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샌디에고의 자금 사정 그리고 팀 로스터 상황을 봤을 때 약간 하성킴이 없는 걸 염두에 둘만 하긴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김하성 선수의 가격표와 조금이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비싸진다면 샌디에고는 과감히 시장에서 손을 거둘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결국 가격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가격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성적일 겁니다. FA 직전 시즌의 성적표는 분명 그 선수의 FA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김하성은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현재까지 타격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게임에 출장했고 10개의 홈런, 40개의 타점, 그리고 17개의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자면 타율 2할 2푼 6리, 출루율 3할 2푼 7리, 장타율 0.377, OPS 0.703, WRC 플러스 104, WOBA 0.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기록만 두고 보자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박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선 WRC 플러스가 104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보여주는 타격 생산성 종합 지표가 평균 이상이란 뜻입니다. 유격수로 플레이하면서 이 정도 타격 생산성이다? 사실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타율이 2할 2푼 6리, OPS가 0.703인 건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 타격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괜찮습니다. 특히 유격수라면 더더욱 말이죠. 비교를 통해 조금 더 근거를 보충해볼까요? 30개 구단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유격수는 22명입니다. 그중 김하성이 기록하고 있는 WRC 플러스 104는 12위입니다. 딱 중간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치죠. 참고로 1위는 볼티모어의 건어 핸더슨으로 173위입니다. 그리고 타석을 줄여 200타석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도 김하성의 순위는 30명 중 14위가 됩니다. 앞서 있는 선수들을 몇 면을 보자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더욱 고무적인 건 WAR인데요. 수비까지 모두 고려되는 WAR, 즉 대체 승리 기여도를 보면 김하성은 2.5 WAR로 전체 10위에 해당합니다. 파이널 MVP 코리 시거 11위, 2.3, 워싱턴의 초신성 CJ 에브람스 12위, 2.2보다도 높은 순위죠. 그래서 결론을 살짝 내보자면 타격뿐 아니라 수비까지 고려한 측면으로 봤을 때 김하성은 현재까지 나름 솔찬히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 타격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리그에서 중간은 하고 있고 수비 포지션이 쇼스탑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김하성의 가치를 평가해 봤다면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두고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하성의 올 시즌 장점과 약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최고의 장점은 뭐니 해도 수비이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WAR에서 유격수끼리 비교했을 때 리그 중간이었던 WRC 플러스가 WAR로 보면 리그 중상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수비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유격수로 882이닝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필딩률은 97%였으며 실책은 단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책당 이닝 비율이 88이닝이니 최상급 기준인 90이닝당 1개 수치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수비는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수비 지표인 OAA의 가치가 5점으로 리그 상위 8%로 리그 최상위급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그래프의 디펜시브 레이팅은 7.0으로
유격수 탑 9입니다. 참고로 1위는 바비트 주니어 13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점을 보자면 클러치 능력일 텐데요. 해당 지표는 이제 베이스가 비어있을 때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 주자가 득점권 상황일 때를 분류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득점권 상황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삼진도 베이스가 비어있는 상황일 땐 41개나 당하는데 득점권 상황일 땐 13개밖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지죠. 전체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올 시즌 김하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사실 그리 밀리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저는 한 커플만 벗어 던지면 한 단계 지나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보다 나쁠 게 전혀 없다고 이 말에서 걸릴 겁니다. 그렇게 느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네, 바로 타율입니다. 올 시즌 김하성의 타율은 2할 2푼 6리입니다. 22시즌 2할 5푼 1리, 23시즌 2할 6푼에 비하면 확실히 에버러지가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푼 5리가 떨어졌으니 나쁠 게 없는 게 맞아? 라고 표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할 얘기가 있어집니다. 우선 2023년 6월까지 누적 기록을 보면 248타수 64안타, 홈런 9개, 볼넷 34개, 타율 2할 5푼 8리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6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289타수, 66안타, 홈런 10개, 볼넷 47개, 타율 2할 2푼 8리입니다. 분명 확률적으로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이나 총 안타 개수나 홈런 개수 그리고 볼넷 개수를 보면 지금까지의 기록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타율의 함정이죠.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운이 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바빕은 0.306입니다. 올해는 0.244죠. 바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분명 올 시즌 운이 좀 없었다는 뜻이죠. 그냥 후려쳐서 바빕이 0.280까지만 나왔어도 타율이 지금보다 2푼은 좋아졌을 겁니다. XWOBA를 보면 그걸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XWOBA는 타자의 타구질을 포함한 기대 가중 출루율로서 스태캐스트 지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XWOBA가 지난 시즌 0.313에서 올 시즌 0.322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면 WOBA가 지난해 0.330에서 올해 0.308로 떨어졌죠. 네, 지난 시즌보다 분명 좀 운이 없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러면서도 또 좋은 점이 지난해 볼넷 비율 12%에서 올해는 12.6%로 소폭 향상했고 삼진율은 19.8%에서 15.5%로 엄청나게 좋아졌으며 ISO 순수 장타 생산율이 지난해 0.138에서 올해 0.150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아무리 봐도 나빠진 게 별로 없어 보이죠. 타율이라는 절대적 확률이 떨어진 건 분명 아쉽지만 단순 타율 하나만 두고 말하기엔 다른 지표들이 좋아진 게 너무 많아 분명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진화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이유도 있는데요. 우선 지난 시즌 정말 아쉬웠던 한가운데 몰리는 공에 대한 수익률이 62.4%에서 올 시즌 67.2%까지 올라간 건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헛스윙률은 17.7%에서 16.1%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타석당 배럴 타구 비율도 2.9%에서 3.8%로 올랐습니다. 하드의 생산율도 26.7%에서 36.5%로 상승했고 타구 속도도 86.2마일에서 88.1마일로 올랐습니다.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지난 시즌뿐 아니라 2022년과 비교해도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죠. 그럼 좋은 점만 있고 좋지 않은 점 또는 약점은 없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WRC 플러스를 포함해서 OPS 등 직관적 성적이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테죠. 특히 패스트볼 대응인데요. 올해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패스트볼 타율은 2할 3푼 5리, WOBA 0.319로 아쉽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패스트볼 대응이 분명 더 좋아져야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좀 답답하죠. 게다가 95마일 이상의 빠른 볼은 더 그렇습니다. 타율 1할 9푼 4리, WOBA 0.252로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적응 문제를 하긴 뭐하고 이제 힐링목인데 안되나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큰 줄기의 의문인데요. 이게 맞는 방향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나아진 것과는 별개로 김하성이 나아가고자 하는 타격의 방향성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죠. 분명 30홈런 이상을 치는 슬러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패스트볼 타격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완전 프리터 타격 스타일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스티븐 컨이나 프리먼, 소토처럼 스프레이 히터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더 옳은 게 아닐까? 또한 패스트볼 타격에 대한 대처에 대한 방식을 이젠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답답함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성적이 매우 아쉽고 못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있지만 종국의 이 방향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뿐인 것이죠. 샌디에이고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와일드카드 쟁탈전을 치를 것 같은데요.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필요할 겁니다. 후반기에는 더 힘내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김하성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